자, 본격적으로요. 네, 블로그 만들기 1강. 먼저 블로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개념은 네, 소개드린 것처럼 용어가요. blog 이 용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네, web 웹 그리고 로그. 네, 로그는 기록하다, 일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 설명하면 인터넷에 기록하는 네, 일기나 일지를 의미한다. 블로그의 네,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이 블로그의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의 그 성격적인 부분 자체가 인터넷에 기록하는 일기나 일지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터넷에 폐쇄형으로 비공개형으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굳이 뭐 블로그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경우는 네, 기본값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네, 쓰는 글을 다른 사람들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개중에는 네, 설정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나만 보는 거죠. 순수하게 내가 일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글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시면 되긴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공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린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본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가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판매 일지 형태의 글을 쓰셔도 되세요. 네, 그 글 자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네, 그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받았는데 이 물품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라서 요즘 뭐 만족도가 좋다라든지 서술 형태로요. 네, 설명 형태로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포장하는 사진 하나 딱 찍고 이렇게 이제 내가 보낸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그 하나의 글이 됩니다. 네, 블로그의 성격에 맞는 글입니다. 너무 홍보성의 글을 작성하시는 경우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해요. 네, 블로그를 통한 실제 네이버의 수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도를 하죠. 네, 네이버 검색 광고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노출도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노출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게끔 막아버리거든요. 자, 이후에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네, 개인 블로그는요 개인 홈페이지보다 쉽게 만들고요, 또 글이 네, 순차적으로 네, 저장되어집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먼저 쓴 글이 밑으로 밀려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블로그 내에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글은 내가 상시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글을 공지로 등록할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공지 영역에 딱 뜨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블로그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검색 광고적인 부분은 효과가 적시적이니까 대신 비용이 약간 나가지만 그 경우에도 이제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블로그로 활용하셔도 되세요. 네, 그러면 블로그에 들어오면 내가 단기간에 뭐 일주일 내에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쓴 블로그 글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저장이 되어지니까 최근에 쓴 글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이 제일 상단에 뜨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특정 글을 고정적으로 네, 내 블로그 들어왔을 때 그 글이 딱 네, 내용의 첫 페이지에 뜨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설정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블로그 종류는 네, 개인 블로그, 뭐 정치 블로그, 기업 블로그, 미디어 블로그 등이 있다. 내용적인 부분은요, 개인이 운영하면 개인 블로그가 되겠고 기관이 운영하면 기관 블로그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청와대 같은 경우도 청와대 블로그가 있어요. 네, 청와대 블로그라고 검색해 보면 청와대 블로그 운영합니다. 블로그 영역에 대한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네, 노출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로그 종류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고요, 다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고요, 또 다음에서 운영하는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도 있고요. 네, 중반 이후에 저희가 티스토리도 조금 다뤄드릴까 해요. 저희 과정에서는. 네, 이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 네,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네이버가 독보적으로 높다. 거의 85% 정도 육박하다. 그래서 다음 네, 저 같은 경우도 1단위별로 다음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네, 네이버 중심적으로 그냥 이렇게 네, 이용을 하는 편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이전 단에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의 검색 영역 내의 블로그 영역에 노출되어지는 블로그의 종류를 네이버 것만으로 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풀었어요. 네. 풀어가지고 다음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도 네이버 블로그 영역에 노출이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블로그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 2달 정도는 네이버 블로그 중심적으로 저거 다루고요. 그 다음에 티스토리도 좀 다뤄드릴까 해요. 네. 유튜브 파트하고 연동시켜가지고 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통사항이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 다루는 거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자, 네이버의 검색 영역들이 이렇게 있다. PC에서의 검색 영역, 여기 이제 블로그에서부터 지도, 카페 쭉 해서요, 포스트까지. 네. 요것도 고정이 아닙니다. 네이버가요, 신규 서비스 이렇게 네, 시작해가지고요, 반응이 괜찮으면 네, 추가를 시켜요. 그래서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4월달, 네, 4월달에 추가됐던 부분이거든요. 포스트 재작년 4월달에 추가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네, 라이브란 서비스가 베타 서비스 시험 버전으로 지금 서비스되어지고 있고요. 요거는요, 라이브 서비스는요, 댓글과 공감력, 하트 있잖아요. 글 밑에 보면은 하트 누르는 거 있죠. 블로그나 포스트에 보면. 그래서 댓글 수나 공감 수가 많은 거를 상위에 노출시켜요. 그 소통적인 부분에. 그래서 이 동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흐름적인 부분 자체가 네, 조회수만 무조건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수한 부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댓글이나 공감적인 부분도요 좀 따지겠다라는 쪽입니다. 근데 댓글과 공감은요 나 혼자 못해요. 네, 공감은 최대한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네이버 아이디 개수 정도 보면 네이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내 스스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공감하기를 누를 수는 있어요. 하트 제일 밑에 좋아요라고 누를 수 있어요. 내가 네이버 아이디가 4개다. 그러면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가지고 또 그거 눌러가지고 한 4개까지 누를 수 있겠죠. 그 이상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적인 부분. 그래서 블로그도요,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분류되어집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회적인 관계예요. 네. 그래서 블로그 내의 관계성은 이웃과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성이 좀 있어요. 그 이웃 안에 더 활성화시키려면 이웃 수나 서로 이웃 네,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네이버에서요 검색 영역 뭐 블로그나 지도나 카페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검색어에 따른 차이는 있어요. 검색어에 따라서요. 네.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블로그 영역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높아요. 네. 그리고 이용 수단은 PC보다는 스마트폰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건 다 이해하시죠? 네, 상시적으로 들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은. 그래서 조회율이라는 부분들이 네. 나중에 저희가 본인의 블로그에 주제 선정을 한다든지 네, 주로 어떤 글을 작성을 할 건지라는 부분을요. 네, 다른 어떤 블로그를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가지는 그 주제에 대한 키워드로 여기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 별도 가입을 하신 다음에 가입을 따로 하셔야 돼요.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 사업주 광고주로 가입할 수도 있고 개인 광고주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 가입비 없어요. 네, 광고를 안 해도 돼요. 개인 광고주로 가입하셔가지고 여기에 키워드 도구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키워드 도구를 이용해 하셔가지고 내가 관심 가지는 이 주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회를 하는지라는 부분을 네,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도가 전혀 없는 주제를 내가 아무리 글을 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안 찾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관심도가 있는 그 키워드를 포함한 글을 작성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런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의 블로그 만들기입니다. 네이버는 회원가입을 하시면 회원가입한 아이디 단위별로 네, 블로그가 뚝딱 자동 생성됩니다. 네, 따로 만들기 절차를 안 거칩니다. 만들기를 거치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에 회원가입만 되면 그 아이디별로 네, 블로그가 자동적으로 생성되어집니다. 네. 블로그 주소는 블로그 기본 네, 주소가요. 블로그.naver.com 그 다음에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
네, 이게 고유 주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입 방식이 휴대폰 번호 인증 방식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네, 휴대폰 번호당 네,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블로그에 대한 벤치마킹입니다. 내가 이제 블로그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는 네, 블로그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 건지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개념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블로그의 운영 목적, 저희 과정밴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댓글로 네, 본인의 블로그 주소하고 그 다음에 뭐 관심 주제나 운영 목적적인 부분을 네, 한번 네, 생각하셔가지고 답글을 다는 네,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간의 상호 교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블로그 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교육 받으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웃을 맺으셔가지고 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블로그의 관계성적인 부분은 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제가 저희 교육과정 밴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내에 그 답글을 이렇게 다 다시고 그 다음에 뒷단에 제가 관계성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 서로 이웃을 서로 맺는 네, 과정을 같이 실습을 할까 해요. 네. 자, 블로그에 대한 운영 목적, 네, 목표, 뭐 관심 주제를 먼저 이렇게 좀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진력이 좀 빨라요. 자, 근데 너무 부담을 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네, 개중에는 보면 저는 그냥 이게 어떤 과정인가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냥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나는 어떤 뭘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뭐 이걸 정하고 온 게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선은 네,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근데 해당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추진하는 그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뭔가 성과를 좀 남기자라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과정을 이수하시게 되면은 시간 단위별로 최소한 하나씩이라도 포스팅을 해 나가시면 어쨌든 이제 그 패턴만 그 수준 정도만이라도 맞춰 나가시면은 어쨌든 활동성 지수는 올라가요. 그래서 수치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블로그에 대한 그 순위를 체킹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글수가 전혀 없으면 안 잡혀요. 한 3-4개 정도 글을 올리시면 네, 월 단위 매주 월요일 날 조회할 수 있거든요. 주간 단위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글을 꾸준하게 계속 써 나가시면 순위가 계속 정비례로 올라가실 거예요. 정비례로 쭉 올라가실 거예요.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위별로 하루는 안 빠지고 한 2개월 정도 포스팅 쫙 하면은 한 20만에서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한 10만까지도 올라가거든요. 10만 등, 몇 등 중에서 1000만 등 중에서 네. 10만 등이면 뭐 1% 네. 때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한 10만 등 정도면 블로그 체험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으세요. 한 30만 등 내에 정도 들어도 블로그 체험단으로 활동할 수 있으세요. 네. 뭐 맛집이나 이런 데 방문하셔가지고 네.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식 시식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후기를 본인 블로그에 올리고 제가 여기 블로그에 이걸 올렸어요 라고 그 글 주소만 그 사이트에 등록하면 끝.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 과정 이수하시고요. 블로그 체험단 활동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네. 사례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블로그 운영 목적 뭐 수익 창출 목적으로 네, 블로그를 해보겠습니다. 뭐 투잡이나 아니면 부업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사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또는 이제 뭔가 기업 내에 어떤 뭐 상품 홍보나 아니면 개인 PR 목적으로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본인을 홍보하면서 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정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관련해 가지고 뭐 특강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다양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나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 여기 교재 내에도 보면은 앞부분에 그 개념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할까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따라해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는가? 네.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는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 질문을 제가 네, 밴드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네,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답글로. 그래서 네, 좀 이따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네, 그러면 좀 이따가 아니라 요 단계에서 제가 잠시 끊고요. 네, 저희 과정 밴드에 요 질문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밴드 아까 사용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죠. 네, 밴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네, 웹브라우저 실행시키신 다음에 네이버에 접속하시고요. 여기에서 밴드라고 PC를 이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밴드는 스마트폰 중심적인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은 PC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PC에서 이용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지원합니다.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방법하고요. 네, 별도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서비스를 합니다. 우선은요 웹브라우저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밴드라고 검색 이렇게 하시면 네, 홈페이지가 뚝딱 이렇게 찾아집니다. 밴드 모임이 쉬워집니다 라고 이렇게 네, 주소가요 band.us 네, 독특한 네, 마지막 도메인이죠. 네, band.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택 이렇게 하시면요, 네,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밴드 홈페이지 이렇게 접속되어집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모임 중심적인 서비스거든요. 네, 모임 중심적인 서비스 밴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주 이용층이 30대 이상, 40대가 많이 사용한다라고 네, 통계가 나옵니다.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SNS, 이것도 SNS 서비스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근데 네,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페이스북, 30, 40대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게 네, 밴드. 페이스북하고 네, 밴드하고 차이점은 페이스북도 완전한 공개형은 아닌데 네, 해당 친구 수가 맥시멈 5,000명까지 맺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 공개형, 그러니까 뭐 밴드하고 구분한 다음에 공개형 서비스다, 오픈되어지는 서비스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밴드는 비공개형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네, 비공개형. 그래서 보면은 네, SNS에 개인 정보가 너무 노출된다. 네, 그런 부분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볼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카톡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 차이점 뭐냐? 카카오톡은 채팅 서비스잖아요. 네. 채팅방 내에 자료가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전에 뭐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한참 올려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또는 검색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단위별로 이렇게 글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딱 네, 이렇게 정리해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내 단순히 글뿐만 아니라 사진방, 뭐 동영상, 네, 채팅 서비스,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밴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정 관리도 있고요. 네, 등등. 자, 로그인하는 방식은 여기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로그인 눌렀어요. 네, 휴대폰 번호 입력. 네,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휴대폰 번호 입력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비밀번호에서 맡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 비밀번호는 밴드에 저희가 회원가입 절차를 거쳤어요. 네, 스마트폰에서 회원가입할 때도 휴대폰 번호 입력 자동 입력되고요. 스마트폰에서는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네, 비밀번호 설정하는 과정 거치거든요. 네, 6자 이상 알파벳과 숫자 조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평소 요거 내가 일반적으로 비밀번호 쓰는데 그 비밀번호 입력해 하셔가지고 로그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로그인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로그인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방법은요. 스마트폰의 밴드 앱에서요. 네, 밴드 앱에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되세요. 스마트폰에서 네, 밴드 앱에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 밴드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네, 스마트폰에 밴드 앱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과정 밴드에 20분 지금 저 빼고 네, 20분 가입하셨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
네. 밴드에 최초로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가입되어진 과정 네, 모임방 목록이 나타날 겁니다. 네. 바뀌거든요. 네. 화면 구성이 또 픽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요 최신 업데이트 되어진 밴드 앱 네, 실행 초기 화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삼선 메뉴요. 짝대기 3개. 삼선 메뉴. 네, 짝대기 3개짜리 메뉴다라고 해서 삼선 메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삼선 메뉴를 네, 짝대기 3개를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뜹니다. 이 중에서요. 네. 중간으로 옮길게요. 네, 이 중에서 설정 톱니바퀴요. 톱니바퀴 네가 일반적으로 어떤 앱에 대한 환경 설정적인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네, 아이콘 공통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설정 선택했어요. 여기에 계정 관리라고 있어요. 네, 계정 관리. 이 계정 관리를 선택하면 여기에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비밀번호 변경을 이 전제는 뭐냐? 네. 내가 컴퓨터로 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금 로그인을 휴대폰 번호로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입력하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다. 그 경우에 네. 그 경우에 한정해서 밴드 앱에서 비밀번호를 바꾸는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네. 비밀번호 변경에 가셔가지고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하시면 돼요. 똑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로. 네. 알파벳과 숫자 포함해가지고 6자리 이상. 네. 평소에 사용하는 비밀번호 2번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비밀번호로 변경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네, 여기다가 입력 이렇게 하셔가지고 로그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과정 네, 본인이 네, 해당 모임방 네, 그 소속된 모임방 목록이 쭉 뜰 거예요. 이 중에서 이 밴드는 요거죠. 네, 17년 블로그 1.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방금 네, 요 질문을 네, 블로그 네, 요 질문을 제가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은 OT로 보고 오늘 1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블로그 자, 요거 첫 번째 질문은요. 네, 본인의 블로그 주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질문에 대한 답은 댓글 달기. 댓글 달기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본인의 블로그 주소 네, 입력 형식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답글의 형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블로그 네, 그냥 운영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방향. 세 번째 네, 관심 주제. 네, 댓글 네, 입력 형식 설명드릴게요. 네. 본인 성함요. 네, 본인 성함. 네. 그다음에 블로그 주소요. 네. 그다음에 네, 블로그 네, 운영 목적, 그다음에 관심 주제. 요 순서대로. 그래서 일례로 네. 얘입니다. 제 같은 경우 이렇게 블로그 주소를 클릭했을 때 바로 이동이 되게끔 하려면 http:// 역수를 2개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blog.naver.com/ 본인의 네, 네이버 아이디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심표를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링크 주소는 그러니까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 링크가 걸리거든요. 클릭할 수 있어요. 네,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운영 목적은 저는 네 임의적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자 견본 예고요. 제가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올렸고요. 여기 단에다가 제가 답글 다는 방법은요. 제가 게시한 글에 대해서요. 밑에 단에 여기 댓글 쓰기라고 있죠. 댓글 쓰기를 선택하면 여기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단에다가 제가 뭐 이렇게 이름 그 다음에 블로그 주소 요겁니다. 여기다가 다시 얘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요 보내기.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달렸어요. 댓글이. 자 그래서요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PC로 하셔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되세요.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밴드 앱에서 본인의 블로그 저희 과정밴드에 밴드 앱에서 저희 과정밴드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요 올라간 글 있죠. 요 글에 대해서요 해당 이 내용을 보려면 더보기를 딱 터치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전체 내용이 보입니다. 전체 내용이 이렇게 보이면 여기에 댓글을 달겠다라고 하시면요. 댓글을 달려면은 여기 댓글 쓰기라고 있죠. 댓글 남기기라고 밑에 여기 댓글 남기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댓글 남기기에 요 예제 이렇게 있으니까 요게 맞춰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TTP를 입력 안 하니까 링크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http 역설의 2개 블로그.naver.com /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남겨보세요. 자 그래서 먼저 블로그 첫 번째로 저희 교육과정 밴드 운영하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블로그 댓글 다는 방법, 블로그 운영 목적과 관심 주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